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파단 이야기가 좌파 패널들 이게 만나보면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이거 화제입니다. 정청래가 대표가 됐는데 임기가 1년입니다. 정청래 임기가 1년이에요. 왜? 이재명의 남은 임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예요. 정청래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 내년 지방선거 공천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8월까지니까 임기가. 근데 이재명이는 2번 연임했는데 정청래는요, 연임은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정청래가 뭐 박찬대인데 이기긴 이겼지만 이재명이가 옛날에 일극 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특히 대의원이나 현역 의원들한테 패배했잖아요. 박찬대한테. 따라서 정청래 임기는 1년이다. 내년 8월까지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진검승부가 벌어진다.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총선하고 대선하고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총선은 어떻게 했다? 그때는 이제 조국이가 처음 정치하면서 총선은 이제 지민 비조로 협조를 했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그래가 조국당에서 지역구를 안 냈잖아요. 그래가 둘 다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특히 민주당이 조국당의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그 다음에 대선은 어떻게 했다? 대선은 이제 조국이가 구속돼 버리고 나머지 후보 낼 놈도 없고 내봐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단일화해서 사면 받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도 협조가 된 거예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 진검승부가 처음 벌어집니다. 왜?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합당할 가능성은 없죠. 합당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이도 안 하고 민주당도 안 할 겁니다. 합당이란 게 불가능하죠. 어차피 수요가, 특히 지방선거 출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호남에는 경쟁장이 없잖아요. 민주당 빼고는. 그러면 조국당이 호남에서 해볼 만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당하지 않으면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거예요. 조국당과 민주당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과 대선은 전략적인 제휴를 했다. 조국당과 민주당이 최초로 진검 전면전은 지방선거 때 벌어진다. 내년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일단 내년 6월 전까지는 이렇게 조국이 사면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 안 해주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 7일 날 합니다.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날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그게 사면 청구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잖아요. 조국이, 이화영이, 그 다음에 조희영 교육감, 또 이석기 통진당, 그 외에도 노조, 민노총에서 사면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이빨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사면 청구서가 상당히 힘들 텐데요. 뭐 이번에는 조국이 포함될지 안 될지 8월 7일 그렇게 지켜보는데, 근데 이번에 안 돼도 뭐 연말에 성탄절 또는 3일절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이걸 2년간 다 살리면요, 아마 이재명이가 힘들 겁니다. 조국당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면 특히 좌파들 내에서 이재명이가 꼼짝을 못할 거예요. 조국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따라서 이번에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냥 조금 늦어지느냐, 이 차이지. 언젠가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사면 복권이 되면요, 결국은 이게 조국당과 민주당이 진검승부는 벌어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좌파 쪽의 패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조국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냐? 조국을 사면해달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백낙청 교수, 그 다음에 KBS 이사장 김상건 목사, 전부 좌파 원탁의 간부들이죠. 그리고 이제 조계종의 총무원장, 스님들, 또 천주교 신부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고민정, 한병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가장 강하게 조국 사면을 주장한 사람이 둘이가 있다. 바로 이제 김동연 하고 이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김동연이가 왜 이렇게 조국 사면을 요구할까? 물론 이게 친문재인이니까 조국이가 문재인의 황태자였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요 확실한 거는 김동연이가 내년에 공천은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경선 기회도 안 준다고 합니다. 컷오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100%입니다. 줄 리가 없지. 제가 이게 이재명이라도 이게 그 김동연이한테 다시 경기도지사를 준다? 말도 안 되죠. 경기도지사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전부 다 경기도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몇 석 안 돼.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확정적인 이야기가 뭐냐. 서울시장은 김민석.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는 윤호중 하고 정성호 중에서 경선 이긴 사람 줄게. 이재명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왜? 윤호중이도 구리시에서 다선이고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양주에 정성호도 그 다선이잖아. 둘 다 뭐 5선인가? 아마 다선 의원이죠. 근데 너 둘 다 장관 시켜줄 줄 아냐? 그래, 너가 경선에가 이긴 놈이 경기도에서 해라. 둘 다 이게 좋아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김동연이는 컷오프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100%입니다. 그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성격상이나 또 경선했고, 그때 경선에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고, 줄 리가 없지. 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는데, 김동연이한테 원래 이게 뿌리도 다른데 뭐 2번 줄 리가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김동연이는 순순하게 포기하고 정치 그만둘까? 그렇게 저는 안 봅니다. 제가 기재부의 고문교사도 하고, 기재부의 국제통상국 자문위원도 하고요. 복권위원도 제가 연임하고, 로또 복권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기재부에 있을 때, 그때 김동연이가 기재부 차관인가 예산 뭐인가 할 때 제가 김동연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재부에 복권위원 할 때 만난 것 같아요. 복권위원장 했을 거야, 김동연이가. 근데요, 의외로 야심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특히 정계 입문했는데 자기도 대권 꿈도 있고 경기도에서 한 번 더 하고 싶겠죠. 한 번 더 하고 대선 나오고 싶겠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기회를 안 줘. 컷오프 시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당을 새로 만들 수는 없죠. 오라는데 뭐 있죠. 바로 이게 조국당입니다. 이러면 이게 재밌어질 거예요. 조국 당독의 인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김동연이가 민주당 탈당해서 조국당이 오면 천군만마다. 그래도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역 단체장. 그러면 이게 게임이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이가 지금 조국 사면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동연 조국 치면 강하게 계속 사면해야 된다. 사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김동연이는 민주당에서는 반 이재명 찍혀가지고 이게 컷오프다. 그러면 이게 정치를 접을 수는 없고 조국당으로 이게 가서 조국과 손잡고 출마하면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거는 미래 권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게 이미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레임덕이 계속 째깍째깍하게 레임덕이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 권력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조국이가 이재명보다는 이게 뭐 신은서판 다 이게 문제지만 그래도 이게 서울대 교수 출신의 서울대학에 야, 얼굴도 이게 이재명보다는 좀 낫잖아. 조국이가 머리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면요. 조국이가 이게 이재명보다는 성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동연까지 붙는 거예요. 원래 호남에서는요, 조국당 인기가 좋아요. 담양군수 초대 압승했잖아요. 담양군수. 그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른 데도 이게 차이가 안 나요, 지지율이. 호남이 약해,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는 조국당이 반타자 간단 말이에요, 반타자. 거기다가 경기도 김동연이가 오면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하고 조국이 손잡는다는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벌써.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이 안 되니까. 공천이 제일 중요하지. 거기에 또 이게 누가 조국 사면에 앞장서느냐. 바로 그것도 검색해보면 나와요. 박지훈입니다. 박지훈이가 조국 사면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친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박지훈이 꿈이 뭐다? 이거는 뭐 다 정치판에 다 소문이 나 있죠. 박지훈이 꿈이 뭐 대통령까지는 못해도요. 원래 국회의원보다 단체장이 꿈입니다. 단체장. 그러니까 대구시장 놀라고 우리 국민의힘에 10명이 넘게 경쟁하잖아. 거기 주호영, 뭐 윤재호, 김상훈, 유영아, 뭐 정쟁한 배지들이 전부 대구시장 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지원이도 국회의원 할 만큼 했다. 내 꿈이 뭐다? 전남지사입니다. 박지원이가 이게 전남지사가 꿈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과연 이게 박지원이한테 전남지사를 줄까요? 줄까요? 안 준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박지원이가 문재인 사람이고 옛날에 나이도 있고 그러게 이재명이가 챙겨댈 사람이 얼마나 전남이 국회의원이 많은데 싹쓸이 했잖아 민주당이. 근데 박지원이한테 80몇 살 더군다나 이게 완전히 옛날에 김대중 문재인 때 그 나가던 이런 사람을 이게 그 줄까요? 절대 안 주죠. 그러면 이 박지원이가 전남자를 포기할까요? 저는 안 한다 봅니다. 노욕이란 게 무서워요. 나이 들수록 이 욕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박지원은 조국이하고 손잡는 거죠. 왜? 조국 땅이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비슷하거든요. 조국 땅이 비슷하다고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입장에서는 나는 그 조국이하고 손잡고 전남지사 놓는다. 원래 그 문재인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원수라는 건 다 알죠. 그거는 뭘 보고 한다? 최동석이 보면 알죠. 뭐 최동석이 김어중이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이가 제일 나쁜 놈이랬잖아. 우리나라 모든 고통의 원천이 문재인이다. 임종석이나 조국이나 이렇게 욕했잖아. 근데 이재명이나 추미애나 박원순은 엄청나게 극찬을 했잖아.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재명이는. 그만큼 이게 그 좌파들이 이재명과 문재인을 달리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문재인계하고 이재명계가 지방선거의 진검승부를 벌일 때는 충분히 갈라설 수가 있다.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니까 우리끼리 싸운다. 호남은 특히 우리끼리 싸우는 거고, 야, 수도권에서도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제는 협조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데 뭐 굳이 협조할 필요 뭐 있나? 한번 이게 진검승부 해보자. 또 지민 비조도 못하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양보할 수도 없고 진검승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도 김동연이처럼 조국과 손잡고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게 제 분석이 아니고 벌써 그 좌파 여러 패널들이 방송 나오는 패널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제는 진검승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게 끝이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조국 땅이 힘이 커지는 거예요. 왜? 김동연이가 붙고 박지원도 붙으면 이게 조국이 또 인기가 이재명을 능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 6월인데 내년 6월이면 이게 이재명이 일할 수 있는 게 이미 2년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1년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즘은 레임덕이 빨리 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부터 고전했잖아요. 처음부터 이재명이는 뭐 다르나?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물과 기름인데 조국이가 제대로 깃발 들면 친문들이 대거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 거기에 공천 못 받은 임종석이도 어이 내가 나갈게 그냥 서울시장. 저 김민석이 나오면 내가 김민석이보다 낫잖아. 나 전대협 의장이 내가 나갈게. 서울에 3파전 해보자. 뭐 국민의힘이 뭐 표 있나? 오세훈이가 누가 노나? 나경원이 노는 누가 노는게 3파전 해도 해볼 만하다. 임종석이 내가 나갈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바둑이도 그렇죠. 김경수도 문재인의 사람이잖아. 황태자. 근데 바둑이가 뭐 장관급이라고 해도 이게 뭐 장관도 아니잖아. 원래 행안부 장관 준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실제는 이게 그냥 명목상의 명예직이거든. 그러니까 바둑이 속으로 김경수도 엄청나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조국 당 만들면 깃발 들면 경남지사 내가 나갈게. 그러면 이게 민주당보다 우리가 낫다. 국민의힘하고 우리 조국 당과 싸움이다. 경상도는. 그러니까 조국 당은 호남에서도 민주당과 싸움이고 영남에서는 이게 국민의힘과 싸움이고 김경수 바둑이가 경남지사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한테 완전히 열나 있습니다. 뭐 이게 명예직 하나 준 거지 뭐 그게 뭐야. 예를 들어 급이 장관급이다 이거하고 장관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날 우리 나경원 의원도 이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홀대해가지고 뭐 장관급 주덕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전당대회 할 때. 그러면 이게 또 하나 나서는 게 저는 김부겸이도 나설 수 있다 봐요. 김부겸이 그러면 이게 대구 경북 이게 민주당 안 돼. 차라리 내가 이게 대구시장이든 누구든 나 총리가 했는데 내가 한번 나가볼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김부겸도 이게 정치에 지금 재개했잖아. 사무실까지 냈더만. 뭐 어디 놓을지 모르지. 김부겸은 이게 자기가 볼 땐 전국구 다 나가 되거든요. 원래 국회의원은 수성구에서 했지만 고향을 떠나서 그 총리까지 하고 나름대로 대권 주자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문재인계가 대거 조국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뭉쳐가지고 이재명 정권과 완전히 진짜 처음으로 진검승부를 벌일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면을 망설이는 거지. 7일날 사면 결정하는데 야, 요거 사면해주면 날개를 달 텐데 호랑이 되는 게 큰일 났네. 이래서 이재명이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내년 6월까지 안 해주면 좌파 전체가 들고 올라갈 텐데 좌파 전체의 뿌리는 조국이 훨씬 뿌리가 깊어요. 이재명이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내년 6월에 조국당과 민주당은 합당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으로 진검승부를 벌인다. 거기에 공천 탈락한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공천은 하나인데 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대표적인 1순위 컷오프가 김동연이다. 그럼 김동연이가 조국하고 손잡는다. 그래서 이게 사면을 외치고 있다. 호남에는 특히 조국당 인기가 더 좋아요. 솔직히 더 좋아, 인기는.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도 합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국이 고향이 부산이고, 원래 이게 영남의 민주당 그러니까 김경수, 또 이게 이재명이 한을 품고 있으니까 충분히 조국당에 합류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죠. 문재인까지. 이러면 이게 좌파가 대분열 딱 두 동강 난다. 저는 이래 봅니다. 딱 두 동강 날 거야. 왜? 그쪽이 다 뭉치면 새 무시 못 해. 옛날에 이재명이 아니잖아. 대통령 되고 나서 이재명과 차기 권력 조국이는 벌써 다릅니다. 그건 우리가 다 금방 보면 알아요. 모든 건 미래로 차기 권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관심은. 왜? 이미 인사 다 했고 이재명 정권에 한 자리 할 게 없으면 조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이때까지 다 보면 알아요. 대통령은 당선되는 즉시 레임덕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준비하면요. 이번 지도부 제대로 하면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대분열되면 구도가 좋아요. 대분열되면 국민의힘이 구도가 좋다고. 여기에 조금만 정신 차려 혁신하고 개혁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당을 만들면 한 번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왜? 1대1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국당과 민주당이 대분열돼서 죽기 살기로 평평하게 싸우면 그러면 3당 구도가 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왜? 개혁신당은 감히 능력이 안 돼. 보수는 이제 분열 안 될 거야. 개혁신당이 이준석이는 이미 사법 리스크로 거의 떠나 이미 정치 굿바이 이준석. 따라서 개혁신당은 변수가 안 된다. 근데 조국당은 날개를 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경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보수가 정신 차리고 뭉치면요. 지방선거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고 특히 우리 현역 의원들, 현역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현역은 지방선거는 현역이 아주 절대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좌파들의 대분열이 시작됐다. 8월 7일 날 조국이 사면이 그 분기점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